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하마스의 그 이스라엘 침공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세 편의 그 영상을 여태까지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이제 중동 지역의 이 세력 균형이 여태까지 1945년 이래로 지금까지 어떻게 그 형성이 되어 왔고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동 세력 균형 변화 Changing Balance of Power in the Middle East에서 자, 이 네 번째 영상이고, 이거 첫 번째는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자, 이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번 전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동의 그 갈등, 여태까지 어떻게 그 역사적으로 바뀌어 왔는지, 진전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 지난번 이 중동 갈등, 이것이 이제 그 갈등의 포커싱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자, 오늘은 이제 그 행위자들, 예컨대, 예, 강대국들도 있고, 지역 국가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 행위자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 팀을 짜면서 손을 잡고 서로 또 대척각에 서 있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1945년부터 지금까지 쭉 발전되어 온 이런 상황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에서 이제 아랍의 봄, 아랍 스프링, 2011년도에 북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 이제 민주화 운동, 자, 이것이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출발해서, 예, 근데 이제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렇게 계속 오면서 아랍 진영으로 이제 번졌는데, 전체적으로. 자, 이와 같은 그 이제 아랍의 봄, 민주화한다, 북아프리카 그 민주화 소요, 시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살 때는 이제 중동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자, 지금 현재 현행 그런 정보는 이제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고, 나머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런 어떤 배경적인 그런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먼저, 자, 중동 세력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가 무슨 말인가. 자,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국제정치사에서 얘기할 때는 강력한 한 국가가 이제 예컨대 부상을 했다, 군사 강국이. 자, 이것을 막아야 이제 생존 보장이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약소국들은 이 강대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방어연합, 그러니까 디펜스 코알리션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력균형 그 달성 수단은, 예컨대 라이벌 진영 간에 이제 억제, 디터런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서바이벌, 그 생존을 보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여태까지 세력 균형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액터들이 다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도 있고 지역 국가들도 있고 그리고 난 스테이트 액터들도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결정적으로 이 중동 이 지역에서 세력 균형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핵심적인 거는 여태까지 이제 1942년부터 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역시 그 강대국들의 그 어떤 이 개입, 그리고 그 어떤 개입 방식, 이런 거에 이제 크게 좌우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력 균형이 제대로 이제 스테이블하게 발전했을 경우는 이제 어떤 이런 갈등이나 분쟁이나 이런 소지가 없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항상 그 갈등과 분쟁이 조성되어 왔다, 이제 불안정할 경우에. 자, 그래서 paroxysm of conflict에서 완전히 이와 같은 그 갈등과 그 분쟁이 발작적으로 중동 지역에는 여태까지 있어 왔다, 이 얘기를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중동 지역에 이제 미국과 구소련, 옛날 좀 러시아, 현재는 중국까지 좀 들어와서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지역 국가들도, 그리고 non-state actor들도 전부 다 involved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제 많은 그 중동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자, 지금 요번에 10월 7일 날 하마스 이 전쟁 터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완전히 긴장 완화가 될 것이다. 이 잠시만요. 그러면 실제로 미국의 그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조차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하마스 전쟁 이전에 자, 이 중동 지역은 그야말로 이제 긴장 완화가 돼 있고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지금 맞고 있다. 구가하고 있다. 2년째 지금 이제 자,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이제 근거는 올 3월 달에 그 사우디가 이제 이란하고 그때 땅들을 이제 관계 정상화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이 3자 간의 three-way 딜에서 자, 이 어떤 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니면 공동 어떤 안보를 위한 뭐 이와 같은 그 외교적인 노력이 뒤따랐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속되어 오던 이 중동 지역 내 어떤 내전, 리비아에서 내전, 시리아에서 내전, 예멘에서 내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테일메이트 교착 상태에 지금 빠져 있고 예컨대 그러면서 이제 걸프 스테이츠, 이 걸프만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 권력 중심지로 부상을 하면서 자, 이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 경제 성장이다. 더 이상 무슨 뭐 군사적인 패권이나 이런 데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의 그 경제력을 키울 것인가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하고는 전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전문가들은 추측을 했었는데 그러나 10월 7일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지금은 현재는 전 중동 지역이 자, 이 불똥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로 이쪽 지역으로 저쪽 지역으로 계속 번지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우려하는 그런 그 이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월 7일 날 이제 쳤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공중 공격으로 이제 포격을 가하고 이스라엘 측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10월 27일부로 본격적으로 지상전을 하면서 이제 가사 지역의 그 북부 지역을 이제 완전히 소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일시적 그 정전이 있었죠.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자, 이때까지 시스파이어 그 정전하면서 이제 그 일부 몇몇 그 인질들 서로 맞교대하고 자, 그러나 12월 1일부터 다시 지금 이 전투가 지금 재개가 됐습니다. 재개돼서 이제 이번에는 저 가자 지역의 북부뿐만 아니고 자 이제 전선을 남쪽으로도 계속 지금 확대하려고 그러다 이런 것들이 이제 IDF 이스라엘 그 국방부의 이제 그 보관이고 지금까지 17,0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전부 가자 지구에서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웨스트뱅크 이쪽에서도 248명이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1200여 명의 그 이스라엘 주민들도, 첫날, 전쟁 첫날, 10월 7일 날, 그때 대부분 다 사망을 했고, 그리고 약 한 240명이 넘는 그 인질들이 지금 갇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요번에 이제 풀려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밸런스 오브 파워의 세력균형 관련해서 목차는 자, 그럼 1945년, 자, 2차 대전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 1990년, 동서냉전 기간, 이 기간 중에 중동의 밸런스 오브 파워는 어떻게 구축이 됐었는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냉전 종식, 그러니까 90년 이래로, 자, 91년 구소련이 해체가 되고, 이때부터 이제 미국의 그 일극체제, 유니폴라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자, 그와 같은 그 지배 상태가 이 중동 지역에도 여전히 뭐 영향을 미쳤는지, 자,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밸런스 오브 파워 이거를 이제 한번 보고 이 기간 중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일극 체제가 이제 91년부터 계속 지속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중동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이제 크게 그 분기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9.11 테러 2001년도에. 그러니까 대략 그 90년도, 자, 지금 현재, 그러니까 2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때는 이제 1990년대 이제 중동의 밸런스 오브 파워가 어떻게 전개됐었는가 하는 거고, 요 3번은 일극체제 하에서 이제 2001년 이래로 지금 현재 또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북아프리카 그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또 어떻게 됐었는가? 그 얘기를 지금 3번에서 다루겠다는 거야. 2000년도에 중동의 밸런스 오브 파워가 어떻게 발전이 됐는가? 그 다음에 2011년도 이후에
자, 그러니까 아랍해법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2023년까지 중동의 밸런스 오브 파워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액터들의 먼저 이 중동 정책을 쭉 하면서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중동 세력 균형이 어떤 그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냉전 기간 중에 중동 지역의 그 밸런스 오브 파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945년 1월 중동 지역의 국제정치 그 변화를 보면은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전부 다 영국과 그 프랑스가 완전히 이 중동 지역을 이제 관할 통치를 해왔다. 이제 국제연맹으로부터 맨데이트를 받아서 지금 현재 이게 전부 다 이 아랍 진영을 전부 다 완전히 그 관할하고 그 통치를 했는데, 그러나 45년도 2차 대전이 종식되면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 영국과 프랑스의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은 완전히 상실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자리에 지금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그 냉전 반발로 그야말로 이제 바이폴러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동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이 미국과 소련의 그 초강대국 이 패권 경쟁의 그 각주장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중동의 운명은 자, 이것을 이제 밸런스 액터 그러는데 자, 이것은 이제 줄 위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계속 줄 위에서 이제 춤을 추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 이것을 그다음부터 헤아려야 되는 그와 같은 그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이제 중동 운명이.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하는 대로 자, 거기에 따라서 그때마다 자기 그 포지션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중동의 운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랍 냉전 특징을 보면은 자, 이제 아랍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자, 영국과 프랑스의 그 식민주의, 이 멍에서는 벗어났는데, 그러나 45년 이래로, 자, 중동의 어느 국가도, 중동 지역의 어느 국가도 스스로 이 지역 체제를 장악할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춘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가 이제 유일하게 완전히 대부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 중동 지역 국가들이 자, 미국으로부터 소련으로부터 이제 안보 측면, 경제적인 원조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그 필요로 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 진영에 전부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식민 통치에 있으면서 이 잔재를 청산해야 되는데 이런 프로세스 자체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그 형편에 놓인 것이 아랍 국가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 이 당시에 이제 문제는 지역 국가들 전반한테는 자, 이제 안보 의제가 제일 중요했다. 경제 의제는 그 다음 문제였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45년도에 아랍연맹이 구축이 되고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85년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이게 됐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지역의 그 안보 전략을 그 토대를 구축하는 막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이런 기관들이. 그러면서 중동 지역 질서는 자, 1945년 이래로 동서냉전 발발 이래로 이제 양극 그 구조를 그대로 그 모방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유럽에서 동서냉전이 있다면은 이 작은 틀에서 중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랍의 냉전이 양분된 채 아랍 세계가 양분된 채로 아랍의 냉전이 종속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1956년도 나세르가 나와가지고 수에서 이걸 국유화하면서 그 당시에 영국과 그 프랑스가 이거를 완전히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국유화하면서 여기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와 그 전쟁을 벌였는데 이것이 이제 이른바 1956년도 2차 그 중동 전쟁인데 이때 미국이 어디에 그 포지션을 했냐 하면은 완전히 친 이집트 쪽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완전히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대신해서 미국이 중동 지역에 이제 지도국으로 부상을 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상황에서 이제 요르단, 절대 왕정 국가 요르단,
절대 왕정국가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눈치를 보니까 여전히 진짜 부상하는 라이징 선이 미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곁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안보 보장을 위해서 미국 진영에 이제 들어왔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튀르키예 마찬가지, 이란, 이스라엘 마찬가지 전부 다 미국 편에 줄을 섰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미국 입장에서 그러나 이제 가장 그 대중동 정책의 그 기저에는 바탕에는 지금 바닥에는 이스라엘의 그 동맹을 중시하는 막 그와 같은 그 저 노선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소련은 그 당시 이제 아랍 민족 해방 운동의 그 보호국이다 이걸 자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생 그 독립국가 아랍 국가들 가운데 이제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집트. 자, 이집트도 이제 1978년까지는 완전히 소련 편이었는데, 자, 이와 같이 이제 아랍 민족주의 진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련과 동맹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처음에 그 나세르가 등장해서, 자, 이제 뭐 이쪽 저쪽에서 전부 다 이제 그 추파를 던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가운데 우리 그 비동맹 독자 노선을 걷겠다. 이렇게 이제 최초에 나왔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완전히 나라가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고 안보적으로도 독립할 이런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이집트 상황에서는 자, 이게 완전히 가운데 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칠 수밖에 없었다. 소련 진영에 이제 가담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집트가. 그래서 아랍 냉전이 이제 완전히 미소 간의 동서진영 그 축소판으로 이제 쭉 전개가 됐다 이 얘기고 그러면서 미국은 자 이런 상황에서 대중동 지역의 반공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아이젠하워 독트린에서 1950년 1월 5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련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모든 나라는 다 내한테 줄 서라. 내가 너희들 돕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아이젠하워 독트린이고, 자, 여기 이제 그래서 50년 이집트하고 시리아, 그 다음에 이 전부 다 57년 요르단 국왕 후세인, 그 다음에 레바논 위기 때도 마찬가지. 자,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제 미국의 그 덕을 봤다는 얘기고, 그러나 아까 이제 이스라엘과 동맹 계속 중시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 중동 지역 내에도 근데 반공전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1955년도에 그 이라크에서 반공군사연대가 결성이 됐다. 이 baghdad 팩트 해가지고 자 여기에 이제 가담한 나라 영국,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튀르키예 해가지고 미국은 여기에 이제 옵서버로 참관했었다. 자 이런 그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때부터 서서 중동 지역의 석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석유 확보를 위해서 적극 개입하려고 그랬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석유가 그 나온 나라가 이란인데 이 이란 석유 개발 관련해서 서방 강대국들이 이제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하다. 이 1908년도에 이란 지역에서 최초로 석유 매장량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직전에 대규모 그 유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세계적인 그 석유 기업들,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태리, 자, 이런 나라들의 그 석유 그 기업들이 전부 이란으로 들어와서 이런 유전 개발 지역 이런 것들 전부 분할하게 됩니다. 자, 분할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 어떤 형태로는 미국은 어떤 이 이란이라는 이 나라를 이제 제대로 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친미 정권 이란 내 친미 정권 수립을 위해서 이제 적극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51년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모사드인데 모하메드 모사드 이 사람이 총리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석유 그 국유화를 했다. 그 당시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이란의 모든 그 석유 기업들을 주무르고 있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전부 국유화했다. 그러니까 이 서방 그 기업들은 이란산 그 석유 이걸 전부 이제 보이콧 해버렸습니다. 보이콧하고,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제 1953년도 미국의 CIA 그리고 영국 정부가 이제 결탁을 해서 자, 이 모사드를 이제 석유화를 국유화를 그 주장한 이 모사드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 정권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그 다음에 1957년부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팔라비 이제 레자 팔라비 샤 이 저 왕이죠. 그 팔라비 왕정을 이제 완전히 굳건하게 한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뒤에서 이제 이 팔라비를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왕정 팔라비는 이제 비밀 경찰 사바크를 설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철저하게 친미 위주로 친서방 위주의 어떤 그런 노선을 걷는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영국 여태까지는 영국과 뭐 프랑스 이제 모노폴이었는데 이런 그 모노폴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그때 이 팔라비 왕정 때 영국 54년도에 자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하고 이제 25년간 석유급 공급 계약을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이란은 석유 수익의 50%를 전부 확보하는 막 그와 같은 그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중동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서서히 중동 지역 내에서 반서방 정서가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958년도 이제 이라크가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당시에 그 58년도 이라크는 이제 프라이 오피서를 프리 오피서 그러니까 자유장교단 여기에 알카림 카심 자 이 장군이 그 당시에 그 친영국 그 파이잘 왕정을 이제 타파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잘 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초로 자, 맥마흔하고 이제 후세인 간에 자, 만약 1차 대전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자, 우리가 이 땅에다가 아랍 제국을 전부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영국이 지금 이 후세인 종교 지도자하고 이제 전부 합의를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파이잘이고 이 파이잘이 이제 최초 이라크 왕으로 이제 전부 다 임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이잘 2 이거는 세컨드 이거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손자가 되는 거예요, 손자. 그러나 이 완전히 이제 쿠데타로 전부 제거가 됐다. 이제 37살의 이 파이잘 세컨드는 이제 죽었다. 이제 그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이라크 전문에 공화국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국군은 전부 이라크에서 철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친소련 쪽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이 이라크가. 자, 그래서 이 60년대에 이제 중동의 그 세력기능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우선 큰 틀에서 미소 그 대리 냉전 이런 것들이 지속은 되지만 그러나 미소 간의 그 냉전 성격 자체는 많이 사그러들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959년에 그 당시에 니키타 후쇼프가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 계기로 자 아이젠하워 독도린이 더 이상 이제 적용 안 한다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은 이제 코익지스턴스에서 이제 이 전부 다 서로 코익지스턴스 자 이거를 이제 서로 이제 공존관계로 자 평화 공존관계로 나간다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역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1차, 2차, 3차 중동전 1967년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영토 확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자지구,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이 서안지구, 그 다음에 시리아 골란 고원 이쪽 거 전부 다 67년의 그 당시 제3차 중동정전 때 이스라엘이 전부 다 확보를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내에서는 이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당할 나라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6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핵무기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었고. 자, 그러면서 1차, 이제 3차 또 반면에 중동전쟁 이후에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비록 전쟁에는 졌지만 그러나 아랍 강국 지도국으로 부상을 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차 중동전쟁을 전부 다 이집트가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나세르 대통령이 이제 반식민주의 그러면서 범아랍주의 자 이런 기치로 전부 그나마 아랍 민족들을 전부 다 단합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자 정치적인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상대로 어떤 이런 정치적인 승리는 이집트가 챙겨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전쟁할 때도 이제 이집트 라디오 방송 아랍인의 소리 이게 있다고 그러는데 자, 이걸 통해서 중동 전역의 그 아랍인들 동원하는데 성공을 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집트는 그 소프트 파워다, 밀리터리 파워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를 이 아랍 지역의 중동 지역의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60년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60년대 이제 저 세력 균형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이집트하고 아랍 국가 이것이 이제 한쪽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 진영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이와 같은 그 아랍 냉전축을 이제 그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세르가 추진했던 범아랍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점차 색깔이 옅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차 이제 지역 국가들도 자, 이 대외 문제보다는 국내 현안에 치중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각자의 그 독자 색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세르가 범아랍주의를 계속 주창을 하면서 이제 전부 긁어 모으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지역 국가들 가운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이 보수 정부들은 자, 이집트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복종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랍 냉전의 어떤 지역 세력 자, 우리도 있다 이러면서 독자의 목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르단 후세인 구간, 그 다음에 시리아 바트 정부 전부 다 국내 정치적인 압력이 시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제 최초로 이제 팔레스타인 그 해방 PLO가 등장하면서 자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팔레스타인 그 민족적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대표자로 이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60년대. 그 다음에 1970년대 중동 그 세력균의 변화 이렇게 보면은 자, 이스라엘이 아까 이제 3차까지 했고 이제 4차 중동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중동 지역 내 이제 군사 강국으로 완전히 부상을 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집트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캠 데이빗, 자, 여기 저 지미 카터, 이 저 중재로 1979년도에 이제 그 평화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그야말로 소련과 그 수십 년간 동맹을 깨고 이제 드디어 이집트가 미국 편으로 줄을 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스라엘 한쪽, 아랍 다른 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평화 조약을 체결을 했다. 79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77년도 이미 그 사다 대통령이 예루살렘 방문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캠 데이비드에서 백인 총리하고 자 이렇게 만나서 이제 전부 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평화협정을 이제 체결하면서 드디어 이제 다른 그 아랍 제국들은 자, 이집트를 완전히 이제 그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저 어떤 이런 고유의 아랍 어떤 이런 저 정서 이런 거를 그 배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서 완전 고립시킨다. 그러면서 아랍 연맹에서도 완전히 이집트를 쫓아내버렸다. 일시적이지만 자,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70년대에 있어서 주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석유를 아랍적인데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자 이제 석유를 이제 완전히 이걸 무기화했다. 이른바 석유 무기화하면서 이제 강대국들 어갑이나 약탈 이것으로부터 이제 탈피하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막 그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이제 70년대 초에 73년대 오일 크라이시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78년, 79년 그때도 또 있었고 그러니까 70년대 두 차례에 걸쳐서 오일 쇼크가 왔을 때 자 이것이 이제 드디어 중동 국가들이 이 저 오일을 무기화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이 우리의 석유 자원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오페크도 이제 설립을 했고 여기에 이제 이라크, 이란, 카타, 쿠웨이트, 사우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이렇게 전부 다 했고 그러면서 석유 생산량을 이제 서서히 줄여가면서 또 유가를 그 10배 정도 뛰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오일 크라이시스 대신에 이제 이런 그 국가들은 전부 다 이 석유 이걸 무기화함으로써 이제 이득을 챙기고 그러면서 또 국제 정치사적으로 얘기할 때
자, 우리가 안보하면 전부 다 이게 총과 칼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군사적인 그 군사 안보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그 어떤 소비도 충분히 그 안보의 어떤 이런 큰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컨셉을 이제 전부 확산을 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 아까 얘기대로 이제 석유 생산국들은 국고 수입이 이제 증가되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의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부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경제적으로 이 지역을 사우디가 지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동맹을 쭉 여태까지 이어오던 이란이 완전히 돌아섰다. 반미 쪽으로 돌아섰다. 지금 현재 자 79년도에 그 이슬람 혁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동 내 이제 반미 진영 주축국이 되어버렸다. 이란이 그러면서 이것이 완전히 중동 지역의 큰 그 세력 균형 변화 이런 것들을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진영에서 와다 하나의 큰 그 구멍이 생겼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이슬람 공화국을 부상을 했고, 그 전에 이제 팔라비 이 왕이 샤가 여태까지 친미 친서방 정책하면서 그 당시 뭐 나름대로 이제 중산층도 계속 그 늘려 나왔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그 인권도 계속 신장시켜 왔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그 전국적인 소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퇴진 압력에 시달리던 그 팔라비 왕이 79년 1월 달에 이제 전부 망명을 합니다. 자, 이집트로 망명을 하고, 그래서 79년 3월 달에 이제 그 이슬라믹 리퍼블릭 레퍼렌덤에서 자, 이슬람 공화국 그 국민 투표를 이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라의 정체성은 이슬람 공화국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하는 그 이란의 그 레볼루션, 자 이거 이제 주춧돌이 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데, 이 투표에서 98%가 이슬라믹 리퍼블릭 그 공화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전부 유권자들이 전부 지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79년 12월 달에 이제 이 아나톨라 호메이니가 드디어 파리에서 이제 귀국을 하면서, 자, 이분이 이제 그 Supreme Leader of Iran 해서 이란의 완전히 최고 그 정신적인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되면서 완전히 이란은 이제 새로운 그 길을 걷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란 내 이 혁명가들이나 이슬람주의자들 완전히 지역 내 이제 그야말로 그 지역의 그 어떤 이런 안정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로 지역 국가들 간에 이제 해석이 됐다. 이렇게 간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차 중동전 이후에도 이제 범마랍적 기조가 현재 쇠퇴됐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권 내에 이제 중동 지역 질서, 주도 세력 이런 것들은 여전히 없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집트는 이제 완전히 미국으로 돌아섰고, 미국 진영으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0년대에 이제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갈등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부상이 됐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하고 이 아랍 문제, 이거는 이제 캠 데이비드 크로스 이거로 전부 해결이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속에 녹아있던 이와 같은 분쟁의 씨앗,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갈등, 이런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상되기 시작했다. 70년대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그 중동 세력의 변화 특징을 보면은 80년도에는 자, 이제 80년부터 88년까지 8년 동안 이라크하고 이란이 서로 싸웠습니다. 이를 이른바 이제 1차 그 우리가 갈프전이라고 그러는데, 자, 서로 이제 중동 패권 장악을 위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했고, 그러나 그 당시에 시리아는 이제 이란 편이고, 그러나 나머지 모든 아랍 국가들은 전부 이라크 공격을 지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 전쟁 자체는 이제 그 호메이니 치하의 이란 혁명, 그 다음에 사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의 팽창주의. 자, 이런 것들이 서로 맞붙은 그런 그 결과다. 이렇게 서로 이제 패권 전쟁이다. 그렇게 중동의 그 패권을 노리기 위해서 두 나라가 이제 붙었다. 8년 동안.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우디가 아랍 걸프 군주국 그 지위를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81년도 아까 GCC 걸프 협력회의 이거를 이제 창설을 했고, 그 다음에 이 80년대 가면은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
이거는 더욱 더 강력해진다. 그러면서 그러나 반면에 이제 지역적 정치적으로는 이제 더욱더 고립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0년대 중동 지역의 이 세력균 이 판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대단히 그 분열이 돼 있다. 어느 저 안정적이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액터들이 각자 서로 자기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그와 같은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계속 분쟁이 뒤따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튀르키예하고 요르단 관계 이 얼정 보면 이제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이제 81년도에 사다트가 완전 암살되고 다음에 이제 무바라크가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우디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비록 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최소한 이 아랍 그 중동 내에서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이런 위상 이런 거는 계속 유지하자 이런 거에 이제 사우디의 입장이었다 80년도에. 그다음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제 세력이 크게 약화했다. 왜? 아까 이라크하고 붙어가지고 8년 동안 붙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제 나라가 다 절단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랍 세력은 여전히 이제 구심점을 상실한 상태로 미소 양진에 다시 또 재편입되는 막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초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80년대가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동서냉전이 종식이 되고 미국의 일극 체제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지금 현재 완전 유니폴라 시스템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유럽을 지배하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도 지배를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지역 국가 간에 어떤 그 활동들을 행동들을 하는가 어디에 줄을 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이제 그 당시에 그 90년대 초에 가장 큰 지정학적인 충격은 소련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소련 뒤에 줄 서 있던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그러면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예멘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전부 이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거 전부 새로 틀을 짜야 돼. 새로 틀을 짜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완전히 그 내전의 그 수렁으로 빠진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중동 지역의 세력 그냥 무슨 액타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 그 위상도 보여주지 못한 채. 자, 이와 같은 그 현상들이 이제 벌어졌다 그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시리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계획 경제 해왔다가 이제 갑자기 시장 경제 한다 하면서 이제 돌아섰는데 여기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제 완전히 내전에 휩싸였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67년도 그 당시 이제 그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한테 골란 고국을 완전 탈취당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받아보려고 구소련을 중심으로 계속 협상을 하고 뭔가 좀 지금 이제 돌파구를 찾겠거니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소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또 물거품으로 끝났고 자 그렇고 그다음 이라크 같은 경우도 자 냉전이 종식됐는데 그 당시에, 자, 미국, 이제 좀 조용하겠지 하면서 중동 질서에 액티브하게 미국이 개입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90년 8월 달에 쿠웨이트를 쳤다. 이 말이죠.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자, 그러면서 또 완전히, 연합국들에 의해서 전부 깨지고. 이러면서 2차 갈프전 이후에 이라크는 완전히 국력을 그야말로 소진하는 그와 같은 그 운명을 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제 또 사담 후세인은 2006년도에 시궁창에서 제 총살을 총 맞아서 사망을 하고 체포가 되고 자 이와 같은 그 수모를 이제 겪으면서 몰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예멘 같은 경우도 자 사회적 정체성 상실하면서 이제 90년 물론 통일이 됐고 그다음에 난 스테이트 액타들 자 대미 저항장소 구축 위해서 이란과 동맹을 이제 강화했다. 그렇게 이제 90년 초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자 소련 붕괴로 이제 중동 내에서 미국 주도의 일방 질서가 구축이다. 팩스 아메리카나가 유럽뿐만 아니고 이 중동 지역에도 여전히 적용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동 지역에서 그 이해는 그 당시 이제 90년 초에 자, 안보 관점에서 미국 국가 순위, 우선순위 1위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그 동맹 강화가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심은 하여튼 이란 얘들 제대로 막아야 되겠고, 이라크로부터 공격 이런 걸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제 국가니까 일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이라크 얘들을 어떻게 봉쇄할까. 이게 이제 큰 관심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담 후세인 얘들은 제거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란 얘들은 완전히 불량 국가다, 록 스테이트다 해서 우리 북한과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전부 취급을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 분위기를 저 서방 국가들 사이에 이제 이와 같이 몰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페르시아만 이 석유가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걸프 저 해협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그 장악을 해야 되겠다. 해계문을 장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걸프전 이후에, 자, 2차 걸프전이라 아까 얘기대로 90년 8월 날, 8월에 이제 그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한 거, 이거를 2차 걸프전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후에 미국은 이제 중동 지역의 강국으로 재부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후세인, 자, 완전히 이제 기존 중동 지역 질서 위협하고, 그 글로벌 에너지 공도 이거 위협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있다가 결국은 이제 전부 퇴진하고 말았다. 이제 그 말이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쿠웨이트 쳤을 때 미국 주도 강범위 연합군. 그러니까 50만 명이 그 당시에 그 참전을 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 최대 그 군사 개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이 자, 이 이라크를 칠 때 지지 세력은 이집트, 사우디, 시리아 이렇게 전부 다 미국 편에 줄 섰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차 걸프전 이후에 아랍걸 군주국들은 이제 완전히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훨씬 높아졌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 군사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미국의 일극주의인데다가 실제로 군사력 풀어놓는 거 보니까 얘들밖에 이제 믿을 데가 없다. 이제 그렇게 전부 아랍 제국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이제 미국과 동맹을 이제 강화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91년도 이후 미국은 자 이제 완전히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중동 패권을 강화하고 이런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투사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정치 안보 질서 이런 것들이 모든 중동 지역 내 통용이 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 90년대 초에 중동 지역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의 직접 중동 개입.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 이스라엘하고 아랍 제국 간의 이제 평화 프로세스가 촉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일단 걸프만에서 이라크를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잠해지고 이 전체 지역에서 이제 군사적인 대국이 우리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다 이제 투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그래도 이 평화적인 어떤 이런 그 활동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 평화 프로세스로 진전을 시키는데 이 첫 번째 단추가 바로 91년도 이제 마드리드 중동회의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부 다 중동 분쟁 그 당사국들 전부 모아놓고 그 다음에 러시아나 유럽연합, 유엔 전부 다 모아놓고, 자, 미국이, 자, 하면서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이 군비 통제, 군축을 할 건지, 이 지역 내, 그 다음에 어떻게 경제 발전을 모색할 건지,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쟁 당사국들, 예컨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뭐 이런 그 양자 협상, 이런 것들, 영토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 그 당시 샤미르 그 총리가 전혀 이런 데에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큰 그 성과 없이 이제 끝났다 그 얘기고 그러나 이스라엘 요르단은 이제 94년도 평화조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협상은 이거는 정체가 됐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성과로 세울 수 있는 거 물론 뭐 이제 나중에 다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그러나 일시적인 그 성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93년도 오슬로 평화협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슬로 평화협상 이거는 전적으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프로세스 이거를 다루는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두 실체를 전부 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쪽에서는 자 팔레스타인 인정하고 또 저쪽에서는 자 이제 이스라엘 그 생존권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라빈 총리는 피엘로 얘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그 합법적인 대표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94년부터 너들 자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자 지구하고 웨스트뱅크 지구에서 이제 제대로 그 자치 정부를 그 창설할 수 있다. 이른바 이제 팔레스타인이언 오토리티 이거를 이제 전부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2년 뒤에 다시 이제 오슬로 2 해가지고 2차 그 협정이 그 맺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 따르면 이제 자치 정부가 좀 더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최초 이제 자유선거가 이제 그 개최가 되는데 서한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여기에 이제 자유선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야세 아라파트가 PA 팔레스티니언 오토리티 여기 자치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파타 이 당이 완전히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그 자치 이 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그 당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95년도 11월 달에 그러다 라빈이 그 살해가 되고 그러니까 예컨대 평화 릴레이 하는데 연설 도중에 이제 극우주의자로부터 이제 총단을 맞고 그러면서 이제 라빈이 살해되고 그러나 이와 같은 그 평화 프로세스 오슬로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모든 여태까지 합의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 동예루살렘도 우리가 관장한다. 그리고 서한지구 가자지구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통제권 이런 것들도 계속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완전히 맨 처음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페어플러스 이 팔레스타인인들은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점령지, 이거 웨스트뱅크, 이쪽에 정착적 건설, 이런 거에 이제 계속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자 제거도 정착적 건설하는 이것도 반대를 하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리쿠당, 그 다음에 노동당, 바라크 노동당, 이런 데서 계속 이와 같은 정착적 건설을 이제 해왔다, 이제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오슬로 그 평화 협상 때에도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팔레스타인 얘들이 끊임없이 자살, 폭탄, 테러 공격을 계속 감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말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오슬로 이 평화 프로세스, 어크로스 협약 이거 별 볼 일 없다 전부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그와 같은 그 세력들이 전부 양진영을 장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그 모든 평화 프로세스는 전부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협상도 2000년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그다음 이집 타바에서 다시 있었지만 전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주도로 이제 평화협상,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결렬됐고, 그 다음에 아랍 평화 캠프 노력, 이제 여러 단체에서 여러 나라 지역 국가들이 뭔가 지금 이제 이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평화협상 제의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전부 다 무의로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바락 치하의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후세인 치하 요르단에서 2002년도 사우디의 이제 평화 캠프 아랍 평화 캠프나 또 2003년도에는 이제 EU하고 UN 러시아 전부 들어와 가지고 중동 평화 구상을 이렇게 내놓고 미국은 또 로드맵 하면서 two state solution 이와 같은 전부 다 아이디어를 내고 전부 다 외교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이제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또 2000년도에 이제 완전히 그 아리엘 그 샤론 전 총리가 예루살렘 그 성전 템플 마운트 여기 성전산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올시티에 있는 그 템플 마운트에 그 갔다가 그 팔레스타인 자극을 하면서 완전히 이것이 또 도화선이 돼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2차 인티파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봉기하는 군사적 봉기하는 이와 같은 게 이제 또 벌어졌고 2000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평화에서 주던 노력에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아랍 국가들은 이제 암만 미국이 평화 얘기해봐야 그 다음에 이 아랍 사람들 눈에 아랍 주민들 눈에 비치는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뒤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점령 통치를 그 묵인하는 이와 같은 그 실체다 하고 이제 미국을 전부 평가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궁극적인 우리의 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선 일극 체제에서 중동 정세 마지막 그 특징 중 하나는 중동 지역 국가 간에도 이제 경쟁이 계속 고조가 된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싸우기도 지금 바쁜데, 그러나 이란하고 또 아랍 그 민족주의 간의 어떤 대결 영상도 보였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페르시아 이쪽 쪽이고 아랍 민족적으로는 서로 다르죠. 그 다음에 US 그 미국 진영에 있는 아랍 그 동맹들하고 그 수니파들하고 그 다음에 시아파 종파들하고 그 정체성 경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지역 국가들 간의 어떤 이런 이 분쟁의 그런 그 모습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아랍 내에서도 예컨대 이란하고 또 다른 아랍 그 다음에 그 내에서도 시아파하고 수니파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여러 가지 갈등이 완전히 혼재되어 있는 것이 90년도 그 초반 90년대에 이 중동 지역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일극 체제 하에 아까는 이제 90년대 얘기를 봤고, 지금부터는 2000년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9.11 이제 테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중동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Far Against Terrorism에서 대테러 작전, 오사마 빌 라덴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배우인 알카에다를 우리가 완전히 파멸을 시켜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미국의 이제 큰 그 외교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2011년 아까 얘기했던 북아프리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그 기간 중에 2000년도에 도대체 이 중동의 밸런스 오브 파워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 부시는 이제 테러와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중동 지역에 그 아주 대단히 그 공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대테러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먼저 2001년 10월 달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즉각 개입해서 이제 예컨대 오사마 빈 라덴 이거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 최대 한 10만 명을 여기 전부 이제 투입을 했고, 2003년도에는 이라크 전쟁을 또 감행합니다. 이른바 이것을 이제 3차 걸프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최대 16만까지 들어갔다. 그러면서 사담 후세인을 통치를 완전히 정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으로써 이제 중동 지역이 완전히 미국의 외교 정책의 그 중심 작전 지역이 되고 말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테러 Far Against Terrorism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대테러 동맹을 구축하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간 나라가 바레인, 예멘, 사우디, 시리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의 그 대항마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을 이제 고려를 했고, 그다음 미국 그 외에도 EU,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 이제 안보 그 협력을 이제 강화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그 오랜 기간 그러나 전쟁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예컨대 2001년부터 계속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다음에 2003년도에서 이라크 계속 이렇게 했는데,
자, 이와 같은, 그, 오랜, 그, 전쟁, 수행에 따라서 지역 국가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높아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지 기반을 이제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는 그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얘기대로 여전히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한편이고 이들이 이제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점령 통치를 묵인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완전히 미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2차, 3차 그 걸프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이제 식상한 거예요. 식상하고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령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정당성이 없어졌다. 예컨대 2003년도에 그 이라크 칠 때도 자, 이 사담 후세인이 뭐 핵 개발을 한다. 화생무기 WMD 전부 개발한다. 이래서 막상 들어가서 전부 뒤지고 봤는데 하나도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것들도 하면서 전부 다 이게 왜 그럼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회자되면서 미국의 어떤 이런 정당성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졌다. 그 얘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부시 행정부 말기 2007년, 8년 이쯤에서 자, 이제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이제 계속 그 고전합니다. 고전하면서 그때 이제 12월 달부터 2007년 12월 달부터 미군은 자 이라크로부터 부분적으로 철수를 시작하고 이제 11년도에 완전 철수했지만 자 이라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저쪽 그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도에 이제 완전 철수했고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미국의 그 미군 철수 조치에 대해서 그러나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완전히 당황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 그 영향력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 미국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좀 계속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이와 같은 그 역할을 미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조율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석유가스 생산 관련 중동 국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지도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2000년도 초하면 2000년부터 지금 현재 이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를 제2의 그야말로 내가 뼈토르 대제가 되겠다 하면서 구소련의 영광을 재현시키는 그런 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런 체제를 다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틈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초강력 그 중앙집권제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예컨대 헌법도 개정을 하고 예컨대 무슨 뭐 행정구역도 개정을 하고 그전에는 85개의 그 페더럴 sabjects가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7개 그 페더럴 디스트릭트 나누고 뭐 이와 같이 거기에 따라서 모든 또 이 지방의 뭐 이 법체계를 연방과도 나고 일치시키고 뭐 이와 같은 대내 정비하기에 아주 여념이 없었다. 그러니까 중동 들여다볼 그런 그 시간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중동 내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갈등이 이제 점차 고조가 된다. 이 얘기. 그러니까 2008년부터 중동 문제의 핵심은 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의 갈등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이제 하마스가 2006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2007년부터 가자 지구를 이제 그 통치를 하게 되는데 전부 그 당시에 있던 이제 파타를 전부 웨스트뱅크로 몰아내고 서한 지구로 몰아내고 지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이 아주 계속 고조된다. 그러니까 8년, 9년 그때 1차 가자 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년, 14년, 21년, 23년 요번 지금 현재 그 분쟁까지 자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6년 이래로 자 중동 지역 국가들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자 유독 이제 터키하고 카타르하고 이란이
부각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이 세 나라의 이제 영향력이 점차 고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사진에 이제 에르도안 자 여기 이제 2003년부터 집권하면서 자 중동 내에서 이제 외교 경제 뭐 문화적 이런 영향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문제 관련해서도 이제 팔레스타인 입장을 지지도 하고 예컨대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아랍 정서에 맞는 그런 목소리를 이 에르도안이 계속 내왔다 그 얘기. 그러면서 또 완전히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자 미국과 이란이 예컨대 갈등을 빚는다면 그 사이에서 자 이쪽 저쪽 전부 다 이제 그야말로 그 중립 그 노선을 취했다. 이제 그러면서 최초의 그 이 에르도안은 나오면서 자 외교 정책을 완전히 zero problems with neighbors에서 인접 국가는 완전히 하나도 문제 아니고 그러니까 friendship with all, friendly friendship with all 해서 완전히 모든 나라들 인접 그 국가들과 우호적인 그런 그 외교를 펼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시리아하고 국경을 하는 이 튀르키예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완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시리아 완전히 수렁에 빠졌다. 아사드는 마음에 안 들고 반군 지원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뭐 쿠르드도 끼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현재 어려운 입장이다 지금 현재. 그래서 더 이상 zero problem with neighbors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카타르도 마찬가지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요번에 지금 보시다시피 예컨대 이 하마스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그 인질 석방한 것도 지금 현재 또 하마스의 수장도 한이에 같은 경우도 전부 이제 카타르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타르는 이제 브라더후 무슬림 브라더훗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호의적이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쪽 저쪽 다 그 문을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자 외교적인 그 어떤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충분히 과시하고 있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인데 이란은 완전히 이제 반 이스라엘 그 핵심 세력으로 이제 부상을 했다. 이렇게 2003년 이후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란 같은 경우는 전 지역에다가 이제 중동 지역에다 이슬람 이 확산을 시킨다. 이제 제대로 된 이슬람, 이 교조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군사력도 이제 대단히 그 강화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에 비해서 무려 7배나 많은 군사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 그 다음 하마스, 이와 동맹관계를 이제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 개발을 여태까지 시도해 왔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의 Non-Proliferation Treaty, 자, 핵 비확산, 이 정책에 지금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상임이사국 5개국, 퍼머넌트 자, 멤버 5개국하고 독일까지 해서 플러스 원 해서 이런 나라들과 이제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핵 협정을 맺었는데, 그거를 2018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핵 그 개발만 포함시킬 게 아니라 이제 그 미사일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딜리버리 시스템 이런 것들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해서 완전히 우린 여기 이제 그 안 한다. 가담 안 한다 해가지고 탈퇴를 해버렸죠, 미국이. 자, 그런데 미국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까지 이란은 이렇게 핵개발 시도를 해왔고, 그 다음에 시아파 그 민병대 이거 완전히 비대칭 그 하이브리드 전쟁, 그러니까 총으로도 싸우지만 근데 또 다른 수단으로 계속 싸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드론도 띄우고 근데 전차도 굴리고 무슨 선전전도 하고 완전히 이것저것 다 섞어서 하는 전쟁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수단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요번에 이제 하마스가 그야말로 이 제대로 된 정규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입체적인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제 수행하는데 그 뒤에 이 이란이 서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걸프전 이후에 이라크가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전력을 다 소비했기 때문에 국력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라크 이란 간의 양국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
이제 이라크는 이란 앞에서 전혀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얘기대로 이제 non-state actor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지원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란 이스라엘 프락시 컨플릭트에서 완전히 자 이란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간접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하마스가 우리 대신에 헤즈볼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주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일극체제에서 중동 용세. 자, 2000년대 이제 중동 지역의 세력 균형. 이걸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은 미국은 중동의 그 유일한 그 패권국이다. 2000년도에도.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러시아 그 위상도 이제 줄어들고, 또 유일하게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강국들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 유일 패권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2000년도부터 이제 War Against Terrorism 자 이거 계속하면서 이제 계속 이쪽 저쪽 다니면서 민주주의 이식 이것도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쳤고 이라크 쳤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안보 동맹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그러나 자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소련 친구였던 뭐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포기하고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이제 시도를 한다.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리비아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이런 걸 전부 포기하고 완전히 이제 항복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 앞에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친서방 친미 진영은 이제 확고하다.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반서방 미국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그런 진영은 이란하고 시리아, 그다음에 헤즈볼라, 하마스. 자, 이게 뭐 큰 그 전력은 아닌데 이와 같은 이제 그 구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튀르키예나 카타르는 자 2000년도에 가서 그때는 이제 완전히 중간에 그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동 지역 국가 간에 또 여전히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란이고 이쪽은 아랍 내에서는 이제 사우디고 그다음에 튀르키예다. 이 3자 구도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멘, 시리아, 이라크 여기서 좀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내전조차도 전부 지역 세력들이 그 개입한 어떤 이런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